이제 또 한번 용어를 또 우리가 배워봅시다. 용어.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합의 표현법. 네. 집합의 표현법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집합의 표현법은 세 가지씩이나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수학자 A가 표기한 방법이 따로 있고, 수학자 B가 표기한 방법이 따로 있고, 수학자 C가 표기한 방법이 역사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하나로 뭉쳐서 합쳐놓은 게 여러분들의 교과서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집합을 표기했대요. 적었대요. 자, 어떻게 적냐? 집합 A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집합을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이 안에 원소를 하나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에 원소 1, 원소 3, 이 안에 원소 K, 이 안에 원소 P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죠. 이걸 바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어요. 조건 제시법. 자, 이것도 역시 표기법이에요. 표기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되냐. 수학이란 언어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나. 영어 스펠링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를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면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괄호가 들어갑니다. 중괄호가 하나 쓰고 X바 X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다시 X바 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바 X는 10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수, 작은 자연수. 이렇게 해서 가로 중괄호를 닫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좀 더 멋있게.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집합 A라는 것은 가로 열고 X바 X는 10보다 크고 X는 10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자연수 수들의 모임이다. 자, 하나 선생님이 알려줄게. 여러분들 여기 있죠. X바. 여기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건 이 뜻이에요. 자, 가로 열고, 자, X에 대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설명해 줄게, 설명한다, 이 뜻이에요. 자, X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주인공은 X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서 X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조건 제시법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것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써봐라.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는 X바. 자, X에 대해서 주인공이 X인데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히는 거죠. 자,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요게 바로 집합 그 자체죠. 요것도 집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일일이 원소가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자, 어떤 x가 있는데요. 그것을 3으로 나누었대요. 그때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바로 1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자, x를 3의 배수라고 해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죠.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죠. 자, x가 6, 9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머지가 몫은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2 넣으면 나머지가 6 돼서 나머지가 딱 떨어지겠죠. 여기도 3을 넣으면 3, 3은 9 해서 나머지가 딱 떨어지겠죠. 그런데 나머지가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만 더해주면 되죠. 여기에 1만 더해주면 되죠. 여기에도 1씩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는 4가 되겠죠? 1을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3, 1은 3, 나머지는 1이 나오겠죠. 여기는 6에다가 1 더했으니까 7이 되겠죠. 거기다가 3으로 나눴으니까 3, 2, 6 빼면 1이 나오겠죠. 자, 9니까 1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얘를 3으로 나누면 3, 3은 9 해서 빼면 이거 두 개를 빼면 1이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1인 자연수가 점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어떻게 써요? 정답은 자, 집합 아까 요거를 A라고 합시다. 아까 요거를 자, 여기를 A 집합이라고 다시 쓸게요. 자, 집합 A라는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자, 4, 그 다음 7, 10 이런 식으로 한없이 끝도 없이 나오겠죠.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조건제시법 쫄지 말자. 어디에 쫄지 말자? 기호에 쫄지 말자.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집합 A는 집합 기호 이런 중괄호를 쓰고 자, 주인공이 X야. 근데 X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하고서 세부 내용이 나오고 가로를 닫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조건이니까 우리가 한눈에 이 집합 A가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A라는 것은 아까 배웠던 대로 원소를 뭐 A, B, C, D 일일이 나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정말 쉬워요. 정말 쉽다. 자, 수학에서 그림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림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조건, 원소, 그런 나열법 대신에 이렇게 집합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합 A 안에 A, B, C, D 들어있죠?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벤다이어그램이다. 벤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뭐 이름까지는 뭐 한 번만 들어도 이름은 금방 외워지겠죠? 중요한 거는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표현 방법은 원소 나열법. 이건 그냥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원소를. 문자 그대로예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 기호를 먼저 쓰고, 자, 괄호를 치고, 자, X면 X 주인공이 X다. 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 세부 사항이 나오는 거죠. 세부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세 번째, 나는 이것도 복잡해.
그러면 우리가 집합 A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쉽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제일 처음에 집합 배웠죠. 집합이 뭐랬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을 갖고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 거. 그 다음 포함된 원소 배웠죠. 원소가 뭐랬어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것들,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죠. 원소 배웠으면 뭐해요? 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배웠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우리가 집합의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 표기법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그냥 나열하는 게 있죠. 이거를 원소 나열법. 그 다음 조건을 제시하는 게 있죠. 중요한 거 다시 주인공이 X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세부 사항이 나오죠. 가로 닫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집합 A라는 게 있어 얘들아. 그 집합 A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안에 뭐 1, 2, 3, 4 이렇게 들어있어. 지금 요거 배운 거예요. 얼마 안 배웠죠? 쉽죠? 자, 또 설명을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충 강의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배웠다, 그죠? 원소 나열법.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어떤 집합 A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집합 A 안에는 또 집합이 있고 이 안에 K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집합 K라는 것은 A 집합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지 않을까요? 요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집합 A 안에 집합 K라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점 3개. 자, 집합 K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에 이렇게 써야죠.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집합 안에 여기 집합 안에 또 집합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소 나열법 형태로. 자,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요 그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전혀 쫄지 말자, 수학 쫄지 말자. 집합 A라는 집합 안에 쫄지 말자. 여기에 K라는 집합이 또 속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표기법은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죠. 자, 우리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개념은 항상 쉽죠. 그렇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 제일 처음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해야죠. 분석한다는 것은 힌트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수학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문제 한번 쳐다봐요. 집합 A라는 게 있구나. 집합 A의 원소는 0, 2, 3이구나. 집합 B라고 돼 있네. 주인공이 x 곱하기 y를 하라는 명령어네. 주인공이 x하고 y를 곱하라는 뜻이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x는 바로
A에 들어있는 거고 A에 속해 있는 거고 Y라는 것도 A에 속해 있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해석을 해야죠. 분석을 했으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X라는 것은 A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0이 X가 될 수도 있고 3이 X도 될 수 있고 2도 X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Y라는 것이 A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자, 0도 Y가 될 수 있고 2도 Y가 될 수 있고 3도 Y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끝났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연산이에요. 연산. 자, 연산을 해봅시다. XY를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X를 뭐로 둘까요? 0, 2, 3 이렇게 둘 수 있죠. 그 다음 Y를 어떻게 두죠? Y를 이렇게 0, 2, 3 왜냐하면 문제에서 X라는 건 A에 요 위에 다 속해 있으면 되는 거고 Y는 A에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곱하래요. 자, 곱해 봅시다. 0 곱하기 0은 0. 0 빠짐없이 다 곱해야 돼요. 0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3은 0 곱하기 2는 0. 0 곱하기 3은 0이죠. 그 다음 2 곱하기 0은 0이죠. 2 곱하기 2는 4죠. 2 곱하기 3은 6이죠. 마지막으로 3도 여기에 빠짐없이 다 곱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하나씩 다 대응시켜서 곱하면 되죠. 0 곱하기 3은 0이죠. 3 곱하기 2는 6이죠. 3 곱하기 3은 9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X 곱하기 Y. 주인공을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을 표기해야죠. 정답 쓰는 걸 표기해야죠. 정답은 집합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죠. 4개씩이나 있죠. 하나만 써줍니다. 4, 한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 6은 2개네요. 하나만 써주면 돼요. 9,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집합 B를 원소나열법으로. 자, 앞에 집합 B 이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죠.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원소나열법으로 바뀐 거죠. 이 밑에. 어렵지 않죠? 자, 문제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연산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지금 연산하면 돼요. 연산 연습을 더 하시면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자, 연산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연산 문제집 가지고 꼭 연산을 하셔야 돼요. 원래 연산이라는 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완성이 돼서 들어와야죠. 고등학교 때는.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봐요. 자, 우선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봐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얘는 주인공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 A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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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때 각각 하나하나가 바로 이 자리가 원소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원소. 자, 주인공이니까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소겠죠. 대부분 문제들이 원소를 구하시오. 원소는 얼마냐? 원소의 합은 얼마냐? 원소의 곱은 얼마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자리. 요거는 집합 A라는 건 원소 X로 다음과 같이 써질 거야. 얘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얘가 원소가 될 거야.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이 원소 X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원소 A로, 원소 X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조건을 보면은 2의 P승, 그 다음에 3의 Q승을 곱한 게 바로 원소 X가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때 P와 Q는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옳은 걸 고르랬죠.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왔나요? 자, P와 Q는 자연수라는 자연수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었죠. 그리고 원소 X를 만족하려면 2의 P승 곱하기 3의 Q승이 되어야만 원소 X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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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2라고 하는 건 2의 P승 곱하기 3의 Q승에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보기로부터 여기에 맞추면 돼요. 보기로부터 질문에 맞추면 돼요.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2의 1승은 2. 어떤 수의 0승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어때요? P와 여기가 P죠? 여기 Q죠? Q가 자연수인가요? 자, Q는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자, P와 Q를 만족하지도 않으니까 2는 집합 A의 원소인 X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봅시다. 얘도 얘가 2의 P승 곱하기 3의 Q승이 3이 돼야 된대요. 이 3을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될까요?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하면, 자, 2의 0승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되죠.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3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Q가 0이 되어야 되죠. 근데 Q는 0이 자연수가 아니죠.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P하고 Q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3은 원소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소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집합 자체로도 속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하지 않죠. 6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P는 1이 되고 Q도 1이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자연수가 되죠. 1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P와 Q가 1이라는 자연수를 만족했어. 그러니까 얘의 원소를 우리가 문제에서 X라고 정의하는데 그 X가 원소가 6이 될 수 있어. 따라서 6은 집합 A에 속해 있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죠. 자, 12를 보죠. 12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죠. 그러면 P와 Q가 2와 1로 자연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연수가 되니까 요거를 만족을 했고, 그래서 이 x의 원소 x를 12라고 우리가 두는 건 타당해. 납득이 가. 근데 그러면 원소 12는 집합 A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속해 있지 않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 18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9, 18이죠. 2, 9,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는 2의 1승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될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P, Q는 각각 얼마가 돼요? 1하고 2가 되겠죠. 그러면 P, Q가 자연수인 걸 만족했네. 좋아. 오케이. 좋아. 알겠어. 그러면 P, Q가 자연수인 걸 만족했으니까 18은 X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네. 즉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원소가 될 수 있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죠. 자, 집합 A는 X 바 X. 이 자리는 원소의 자리예요. 원소의 자리. 자, 그러면 18은 A는 18이라는 것을 갖고 있겠네. 원소로. 따라서 18은 집합 A에 포함되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기본이 되면서도 조건 제시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 그 문제를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어렵지만 밑에서부터 보기에서부터 짜 맞춰서 문제를 충족하는지 안 충족하는지 우리가 기획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좋은 문제고요.